안녕하세요, 해광조입니다. 자, 위메이드 주식입니다. 위메이드 주식 금요일날 종가 뭐 약포합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뭐 장중 한때 낙폭이 좀 깊어지긴 했습니다만 6만 원대 조정을 그래도 잘 버텨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일단 6만 원 아래로 내려갔었습니다만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꼬리 달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다행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자, 우리 유리 회원분들에게도 제가 6만 원 그래도 회복하는 쪽으로 좀 목표를 가닥을 좀 잡았죠. 원래 장 초반에 시초가에 오늘도 갭 상승해서 그래도 5위평 좀 넘어가는 그림들 좀 기대해 보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기대치와 좀 반대로 오늘도 낙폭을 좀 키웠었습니다. 그래서 6만원 이탈되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결과적으로 금요일은 이렇게 6만원을 회복했다는 점에서 그나마라도 좀 다행이지 않느냐라고 좀 보여지고요. 자, 앞에서 우리가 그 위메이드 악재들이 자꾸 나오고 있어서 악재보다는 우리가 좀 대응의 영역으로 좀 보자라고 좀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분할 매입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6만 원 정도 가격 수준에서는 전후 가격에서는 언제든지 튀어오를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언제든지 튀어오를 수 있는 정도 수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 동시다발로 뭐 수사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검찰 조사 그리고 금융 당국의 조사들도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좀 짚어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그 부분들이 만약에 악재가 좀 커졌을 때를 대비해서 박관우 의장이 결국은 대표로 취임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뭐 우리 주총에서 그건 아니다라고 박관우 의장이 또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수사 물망에 올라와 있는 내용들을 좀 더 회피하고 특히 문제가 좀 커졌을 때 이 우리 그 위메이드라고 하는 주가 흐름에 큰 영향을 좀 주지 않기 위해서 어쨌든 대응을 잘 한 게 아니냐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이 얘기를 어쨌든 이렇게 좀 고급스럽게 돌려서 뭐 건강상의 악재 뭐 그리고 뭐 저기 그동안에 있었던 실적 부분들 뭐 등등을 들어서 우리 저 장영국 대표를 이제 뭐 내렸다라고 하는데 사임시켰다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아닙니다. 왜냐면 그동안에 그렇게 노력하고 거진 11년이잖아요. 11년 차 동안 위메이드를 이끌고 대표로 이끌고 오면서 지금 이렇게 잘 성장을 해놓고 갑자기 내려왔다? 갑자기 사임했다? 저는 이거는 아무리 봐도 본격적으로 사법 리스크가 이제 불거질 경우에 예, 왜냐면 직전 대표인 장영국 대표가 아무래도 여기에 좀 조사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기사가 위메이드 대표 뭐 검찰 조사 뭐 이런 내용들이 계속 불거지게 되면 위메이드 주가가 상당히 흔들리겠죠. 그런데 지금 대표직에서 내려왔으니까 아무래도 좀 반감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장영국 전 대표나 뭐 박관호 지금의 현 대표나 저는 이 결정은 잘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주분들을 위해서도 잘했고요. 또 실제 위믹스 기업 차원에서도 저는 굉장히 잘했다라는 평가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거는 수사가 어차피 진행되고 있고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실제 지금 여기에서 이제 나온 최근에 이제 계속적으로 나온 얘기는 위믹스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 법률이 특정금융정보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걸 이제 부정신고하거나 이제 이걸 회피할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형이 처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 리스크로 봐야 되겠죠. 리스크로 봐야죠. 이거는 그냥 넘어갈 건 아니잖아요. 왜냐면 조사가 이제 시작되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되는 얘기니까 그냥 우리가 가타부타 우리가 그냥 위메이드 지금 너무 좋은데 왜 지금 너무 싼 거 아니야라고 해서 막 대응하기보다는 조금 더 하나하나씩 좀 알면서 가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때 아닌 악재가 이제 한 거죠. 왜냐면 지금 호재 만발돼서 나이트크루에 대한 흥행들이 막 기대가 되고 있고 조금 더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고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그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주가 하락으로 또 악재들을 맞고 있으니까 우리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약간 좀 당황스러울 수 있죠. 당혹스러울 수 있죠.
예, 그리고 실제 이제 나이트크루에 대한 어떤 이 글로벌 버전 초기 일평균 매출이 뭐 8억에서 12억대까지도 막 올라가기도 했었으니까 하루입니다. 하루 평균 매출이에요. 네, 순위가 그렇게 올라가면서 이제 된 건데 이 부분들이 어쨌든 상향 조정되면서 향후의 매출과 영업이익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우리가 좀 볼 수 있다. 그래서 주가도 역시나 뭐 상향 조정하는 증권사도 좀 나왔었죠. 그래서 주가가 조금 더 튀어 올라갈 것이다. 우리는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결과가 이렇게 막 주가가 막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뭐 너도 나도 이제 겁이 나는 상황이죠. 물론 우리는 여기 위에서 이미 차익 실현도 했고 또 여기서 우리 위메이드 주력적으로 하고 계신 분들 밑에서 6만원 언더에서 잡아서 여기에서 비중 축소했다가 다시 늘렸다가 다시 축소했고 또 한 번 축소했고 이 과정을 다 거쳐왔기 때문에 지금은 부담이 없으실 거예요. 밑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또 잡으면 되거든요. 밑에서 지금 우리가 분할 매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걱정은 없다. 이게 뭐 더 떨어질지 아니면 여기서 바로 반등 나올지는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조만간에 우리는 또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을 기대해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제가 기술적인 분석 부분은 제가 조금 있다가 추가적으로 대응 전략, 요 기술적인 부분들은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그 검찰 조사 관련된 받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라고 보시게 되면 이 두 가지 부분인데 하나는 이제 위믹스 유통량 부분이에요. 실제 이거는 좀 갑론을박 얘기가 좀 있는데 두나무 측이 그 우리 위메이드와의 어떤 그 그러니까 견제용으로 지금 서로 좀 치고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게 내용들이 좀 나와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요. 그 국내 이제 최대 그 가상자산 플랫폼이죠.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게 바로 두나무잖아요. 예, 두나무. 그런데 이제 그 2020년도에 닥사가 그 위메이드 유통량을 허위 공시했다라고 해서 위믹스 상장 폐지 결정 내린 적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앞에서 이미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거기서부터 일단은 서로 좋지 않은 악연이 시작됐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위메이드 측에서 이걸 소명했잖아요. 잘 소명해서 재상장에 대한 부분들 아마 많이 우리 위메이드 매매하시는 분들 다들 아실 거예요. 재상장된다라는 내용들 많이 들었고 앞에서 그래서 재상장되면서 사실은 주가가 한 번씩 이렇게 막 튀어 올랐었잖아요. 그게 이제 지금 재상장된 게 어디에? 빗썸, 코인원, 코빗, 코박스잖아요. 고팍스. 예. 여기에는 지금 거래가 돼요. 그런데 묘하게도 업비트는 거래가 안 되죠. 당연히 지금 서로 안 좋으니까 업비트는 거래가 안 돼요. 예, 상장 안 됐으니까. 그리고 이번에 지닥에서 상패가 또 됐죠. 27일 날인가요? 이번에 지닥에서 또 그 자체 이제 심의 그 결과 위믹스를 뭐 상장 결여 뭐 또는 뭐 법적 문제 뭐 사법 리스크 이유 뭐 이런 것들 가지가지 이제 얘기를 들어서 이제 상패 결정을 한 거예요. 우리 그 지닥에서 이제 거래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거고 뭐 정리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래 종료가 29일 10시예요. 그러니까 어제였죠. 29일 10시였고 거래가 중지됩니다. 그리고 출금은 4월 29일 6시 이후에 중단되니까 아마 대부분 알고 저기 잘 하셨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리스크가 있었던 거예요. 앞에서 그래서 퇴출 한번 당했었고 또 상패도 또 당했었는데 이번에 지닥에서 또 다시 한번 그 퇴출 당하면서 약간 좀 리스크가 이쪽 두나무 그러니까 업비트 두나무와의 위메이드 간의 싸움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실제 뭐 빗썸, 코인원, 코빅, 고팍스 이쪽에서는 거래가 되지만 지금 업비트와 지닥에서는 어쨌든 지금 상패됐고 거래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리스크들이 지금 어쨌든 우리 위메이드에는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이렇게 우리 주식만 하고 계신 분들 위믹스하고는 전혀 이제 나는 뭐 코인 매매하지도 않는데 난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이거 내용은 알아야 되니까 생태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생태계는 알아야 되니까 요거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그 게임이라고 하는 거, 이 게임 속에 우리 저기 그 게임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저도 게임을 안 합니다만 이거 내용 잘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리면, 게임 속에 들어가면 그 게임 안에 이제 가상현실이니까 그 속에서 이제 어떤 재료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보통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장비라고 보시면 돼요. 장비. 예, 장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쵸? 검이라고 보면 돼요. 아니면 뭐 뭐 또는 뭐 보물 같은 거, 보석 같은 거, 그쵸? 이런 것들이 결국은 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지금 우리가 현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실제 게임사에 결제를 해서 이거를 살 수가 있죠. 유통을 제가 보여주는 거예요. 게임에 결제를 해서 이걸 살 수 있어요. 실제 돈으로. 그럼 이 장비를 내가 살 수도 있지만, 실제 내가 장비를 가다가 주워요. 그쵸? 아니면 어디서 그 캐내거나, 아니면 어디서 그 누구 걸 뺏거나, 아니면 어떤 그 몬스터를 죽여가지고 저기 발굴하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기면 그 결국은 그 장비를 내가 그 게임 속에서 얻을 수 있죠. 그 장비를 어떻게 해요? 이 장비를 돈으로 살 수도 있고 장비를 얻을 수 있고, 그 장비를 팔 수가 있죠. 남한테 돈 주고 팔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들이 결국은 코인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네. 실제 그 장비를 팔아서 내가 바로 현찰로 할 수도 있지만, 보통 요즘은 그렇게 뭐 하기보다는 위믹스 그 플랫폼을 통해서 코인 거래를 통해서 다시 또 코인에서 비트코인이라든가 또는 이 현물로 결국은 실제 지금 돈으로 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돈에서 게임사로 결제해서 다시 한번 요 장비를 살 수도 있고, 그 장비를 다시 되팔아 가지고 코인으로, 그러니까 내가 수익을 얻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코인을 통해서 다시 비트코인을 사거나, 아니면 그쪽에서 이렇게 돈으로 다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결국은 유통은 이렇게 돌고 돌게끔 만들어 놓는 시스템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 그 위메이드 입장에서는 단순히 게임만 만드는 그냥 게임사가 아니라, 이렇게 위믹스라고 하는 코인을 통해서 이렇게 유통을 하게끔 하니까 결국은 부수적으로 파생되는 사업과 이 파생되는 매출과 영업이익들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위믹스에 대한 어떤 그 변동성과 우리 위메이드에 대한 그 가격 변동성이 대략 비슷하게 동조화돼서 움직이는 거예요. 위믹스가 올라가면 우리 위메이드도 올라가고, 위메이드가 올라가면 위믹스도 같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동조화돼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다만 위믹스는 어쨌든 코인 시장이고 파생된 상품 시장이니까 조금 더 리스크가 좀 더 있다고 봐야죠. 변동성도 좀 더 크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런 유통 구조는 우리가 그래도 알고 보면 그 대략 우리 투자자님들이 왜 위메이드 주가가 좀 빠지고 위믹스 그 코인 가격도 좀 빠졌는지, 이런 것들을 좀 내용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뭐 크로 가격도 많이 빠졌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있는데, 그냥 대략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법적인 리스크가 지금 계속적으로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좀 조정이 나왔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뭐 사법적 리스크는 리스크고, 결국은 게임은 출시가 됐고 글로벌하게는 어쨌든 뭐 갑론을박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흥행은 계속적으로 잘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큰 문제가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향후에 우리 위메이드 매출과 영업이익에는 분명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예. 그리고 뭐 미르4라든가 미르5라든가 앞으로 또 나올 수 있는 기대작들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냥 단순히 지금 사법 리스크가 불거진 이 주가 하락은 오히려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저가 매수할 수 있는 분명한 기회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결국은 사법 리스크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누가 구속될 수도 있고, 또는 조사받는 과정이 좀 시간이 굉장히 딜레이될 수도 있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돌아보면 언제 그랬었나? 라고 그냥 없었던 일처럼. 네, 왜냐면 그 사법적인 리스크들이 항상 시간이 꽤 오래 걸리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너무 이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지금 이 사법적 리스크가 어쨌든 두나무 측에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건드리고 있는 입장이니까,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혹시라도 수사가 그냥 뭐 종결되거나 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무마돼 버리면 사법적 리스크까지 없어지는 거니까 사실은 이런 노이즈는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없어질 거거든요. 사법 리스크는. 그러면 위메이드 입장에서는 어때요? 주가 상승 모멘텀이 훨씬 더 커지는 거죠. 사법 리스크가 해결되는 거니까. 근데 당장에 이런 노이즈는 투자자분들이 당장 이거 좀 C급할 수는 있죠. 아 이거 주가 날아갈 것처럼 그래가지고 여기서 샀더니 아 이거 뭐야 주가가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야 이렇게 날아갈 것 같더니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만 쑤셔 박혔잖아. 속 터질 수 있잖아요. 이게 뭐 작은 변동성이 아니에요. 막 20% 30%씩 왔다 갔다 하니까. 그리고 우리 유료 회원분들도 그렇지만 이거 고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C급 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매매 대응을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꼬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매 신호에 따라서 그리고 기술적 대응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 말씀드리는 거고, 일단은 지금부터 이제 결론 지을게요. 그래서 지금의 이런 사법 리스크는 노이즈다. 투자 여러분들 너무 우려나 걱정보다는 결국은 대응이 더 중요하다. 제가 앞에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대응이 더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사법 리스크는 이제 결과들이 중요한데 중간중간에 이제 그 조사 결과들이 나올 수도 있겠죠. 누가 또는 검찰에 또는 출두한다든지 또는 조사받으러 간다든지 또 그 결과들이 내용이 나올 수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결과가 좀 나와야 되는데 크게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위메이드 대표가 뭐 검찰 당국이 지금 조사받는다, 계속적으로 그래버리면 이거 이미지가 너무 안 좋잖아요. 그러면 대표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사업적인 부분들이라든가 진행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결재권을 가지고 있을 텐데,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 사법 리스크가 벌어지고 잘못하면 뭐 구속된다든지 만약에 이래버리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결국은 박관우 의장, 전 의장, 지금은 대표죠. 대표를 취임했죠. 박관우 대표가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들을 잘한 거다. 장영국 대표를 일단은 사임시키고 후방 지원할 수 있도록 일단 내려왔다는 얘기는 장영국 대표의 어떤 구속이라든가 구속 수사라든가 어떤 뭐 사법적인 리스크 부분에 있어서 리스크가 커질 수 있으니까 일단은 일선에서 후퇴시킨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문제가 되더라도 위메이드 대표 박관우 대표인데? 라고 해버리면 사업상에는 문제가 전혀 없어지는 거죠. 저는 그래서 너무 잘했다고 보는 거예요. 아 이거 역시 주식시장을 잘 아는구나, 이 바닥을 잘 아는구나 라고 저는 해석한 거예요. 예. 그래서 위메이드는 실제 주가에는 저는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진 않아요. 그래서 너무 겁을 내지 마시고요. 그리고 하단 영역은 제가 앞서서 좀 지어놨었는데 75,000원 앞에서 저어놨었잖아요. 그 부분이 그래도 우리가 여기에서 기술적으로 잘 받아줬었던 가격 수준이기 때문에 뭐 여기까지 밀리지는 않겠지만 만에 하나 변동성이 좀 나오더라도 여기 62평 장기평이 아직 여기 머물러 있기 때문에 여기에 또 세게 올랐었던 또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저가 매수세는 여기 6만원 정도 가격 수준 언더, 그 다음에 위아래로는 언제든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강하게 치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대감은 여전히 높다. 다만 우리가 매수 시기는 조절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우리 유료 회원분들에게도 제가 이 부분들을 계속 강조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하시면서 좋은 결과 다시 한번 또 만들어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자, 어쨌든 이런 게임 쪽에 자꾸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또 최근에는 또 NC도 또 카카오 게임즈를 뿐만 아니라 이쪽으로 또 소송건도 다 일부 있고, 그 자꾸 이렇게 좀 게임주들이 흐름이 좋다가 지금 최근에 또 이렇게 주춤하거든요. 흐름상으로는 아주 좋은 그림들은 지금 아니에요. 그래서 좀 더 이런 부분들이 게임 업계가 좀 결국은 상생하려면 서로 좀 이렇게 윈윈 해야 되는 거가 좀 아닌가. 그렇게 해나가야 되는데 자꾸 서로 물고 뜯고 서로 막 저기 스크래치 주고, 이런 거는 좀 저는 좀 불만입니다. 반대입니다. 서로 좀 윈윈 전략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업계가 좀 치열하다는 거죠. 경쟁이 치열하다는 겁니다. 이 속에서 어쨌든 우리 장영국 대표가 잘해왔었고, 지금은 밑에 이제 후방 지원한다고 내려왔고 또 사법적인 리스크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잘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또 박관우 그 대표도 잘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주주분들 힘내시고 혹여나 변동성이 아래 위로 좀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예, 언제 들어가느냐, 언제 또 매수하느냐, 또 물타기 하느냐, 관리가 결국은 더 중요하다. 예, 앞에 영상에서 그래서 대응이 더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게 우리는 대응해 나갈 거니까 우리 관심 있게 봐주시고, 또 위메이드의 또 신규 매수라든가 또는 비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주식 또 투자하시는데 방향성 잡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혼자 매매하기 좀 어렵다, 이렇게 화살표 매수 매도 타점을 나도 좀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저 아래 카톡 링크에 더보기란에 우리 상담 문의 주시면요, 위메이드 우리 주력으로 매매하시는 분들, 유료 회원분들 계십니다. 이분들과 함께 또 우리 위메이드 매매 신호 타점대로 또 따라해 볼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앞으로도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이런 발빠른 내용들을 또 함께 하시면서 우리 대응하는 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